그 혼합물의 분리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채팅방 치지 마시고요. 자, 혼합물의 분리는 우리가 앞에서 여태까지 배웠는 물질의 특성들을 이용하여서 혼합물을 분리한다. 이런 느낌이거든. 우리가 제일 먼저 시간에 배웠는 밀도,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 그 다음에 그 용해도,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밀도랑 끓는 점까지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입니다. 밀도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규 얘기해봐. 저 김치가 이거 장인의 집에서 사온 건데 매워가지고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아, 어우, 저. 자, 고체 혼합물의 분리. 자, 액체 물질을 이용한 분리. 이런 거예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해줄게요. 저 모래랑 스티로폼이 있어요. 모래랑 스티로폼. 근데 스티로폼 뭔지 안 돼요? 스타이로폼이라고 원래 하는데 스티로폼이랑 모래가 있는데 그게 섞여져 있어. 근데 그걸 하나씩 분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물속에 집어넣어 주면 되거든. 그러면 A가 스티로폼이라고 하면 스티로폼은 스타이로폼은 뜰 거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모래라고 한다면 모래는 깔아앉아 있겠지.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여 가지고 이걸 두 가지로 분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은 깔아앉게 되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뜨게 된다는 걸 이용했죠. 근데 이 조건을 쓰려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얘를 분리하려면 물은 이거 집어넣는 액체는 하나의 물질보다 밀도가 크고 다른 하나의 물질보다 밀도가 작은, 즉 중간 정도의 그 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액체는 딱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 한 개. 그 다음 다른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이거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했는 거지 혼합물을 막 없애버리려고 했는 건 아니거든. 녹이려고 그랬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고체 혼합물을 녹이면 안 돼요. 두 고체 혼합물을 녹이지 않고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를 집어넣었을 때 딱 여기 있는 왼쪽의 그림처럼 스티로폼과 모래처럼 딱 분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보도록 할게요. 자, 신선한 달걀 고르기부터 볼 건데요. 신선한 달걀을 고를 때 밀도가 큰 놈은 깔아앉게 되고 밀도가 작은 놈은 뜨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간 밀도를 소금물이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오래된 달걀은요, 그 우리가 삶은 달걀 보면은 그 흰색 막 같은 거 있잖아. 그 껍질이랑 막 안에 공기가 막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공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서 얘가 뜨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래된 달걀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뜨고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은 공기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깔아앉아 있게 되는 거야.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했죠. 중간 밀도로 가는 액체는 소금물이 되는 거죠. 근데 소금물에 소금을 더더더더더 집어넣으면요. 신선한 달걀마저 깔아앉게 돼요. 신선한 달걀마저 다시 뜨게 돼요. 왜냐면 소금물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소금물 자체의 밀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개 다 띄워버리는 거야. 소금물의 밀도가 제일 선생님 그런 거죠. 그 뭐? 뭐냐 막 그거 그거 뭐냐 소금기 많은데 뭐였더라? 사해에서 사람들이 찍는 거. 사해 같은 데에서 막 그냥 음. 누워만 있어도 엄청 그냥 둥둥 뜬다며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손댔어요. 그래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벽시 고르기. 우리가 별을 재배하면은요. 그 안에 알이 가득 차 있는 애들은, 쌀이 가득 차 있는 애들은 좋은 벽시인데, 알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거 하나하나 분리하기가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없는 애들, 안에 쌀이 안 들어있는 껍질만 있는 애들을 쭉정이라 그러거든. 좋은 벽시가 있고 쭉정이가 있는데, 섞여 있는 걸 소금물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쭉정이는 밀도가 작죠. 안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위로 떠요. 그러면 밀도가 큰 벽시는 밑으로 깔아앉게 되죠. 그래서 소금물이 여기서 중간 정도 밀도가 되고 쭉정이와 속이 찬 벽시를 녹이지 않는 액체가 되니까 딱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밀도 차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했죠. 그 다음 플라스틱에 분리입니다. 플라스틱에 가지고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플라스틱 조각이 있으면 에탄올에 여러 가지의 플라스틱 조각을 넣고 물을 약간씩 넣으면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부터 조금씩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다른 플라스틱을 분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탄올이랑 물을 섞는데 이거 좀 잘 들어주세요. 에탄올이랑 물은 섞여요. 근데 물이 밀도가 크거든요. 에탄올은 밀도가 작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에탄올이 들어가게 되면 다 가라앉아 있어. 에탄올은 원체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근데 물이 들어가면서 물이 섞이면 섞일수록 에탄올 수용액, 에탄올 혼합 용액은 물이랑 섞여 있는 에탄올 수용액에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밀도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 그 혼합 용액보다 밀도가 작은 애들부터 조금씩 더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분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즉 에탄올 수용액에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밀도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다음 사금 채취. 강바닥에 보면은 금이랑 모래랑 섞여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양이 너무 적거나 거의 없거나.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이게 많이 섞여 있는 쪽이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거름체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모래를 떠서 막 흔들어 잴게요. 물 속에서. 그러면 모래는 가벼우니까 물 속에 떠내려가는데 사금은 그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채 안에 계속 남아 있는단 말이야. 그래서 밀도가 큰 사금을 이렇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액체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들을 분리해냈죠. 그 다음에 액체 말고 바람을 이용한 것도 있어요. 바람을 이용해서 밀도가 작은 고체, 밀도가 큰 물질이 섞여 있어. 그때 바람을 불어주게 되면은 밀도가 작은 고체는 멀리 날아가는데 가벼우니까 밀도가 큰 물체는 이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분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키거든요. 키에다가 곡식을 담고 이렇게 흔들면 키질을 하면 흔들어 제끼면 밀도가 작은 쭉정이나 부스러기는 바람에 날려버리고요. 그 좋은 벽시만 안쪽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금 더 한 개 디테일하게 보면 옛날에는 벼랑 돌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돌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좋은 벽시는 가운데쯤에 있게 되고 쭉정이들은 날아가거나 끝에 맺히게 돼요. 그래서 밀도 순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밥하면 밥에 돌이 섞여갖고 한 번씩 돌 씹히고 이랬거든요. 자, 이번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해요. 액체 혼합물. 아까 방금 봤던 건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였죠. 고체 혼합물을 액체를 이용해서 분리하거나 바람을 이용해서 분리했다면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근데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절대로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밀도 차이에 의해서 층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물과 기름처럼요. 물은요 깔아앉고 기름은 뜨잖아요. 물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밀도가 다르고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만 쓸 수 있어요. 밀도가 다르고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 혼합물이 섞여 있다면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실험관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스포이드를 가지고 분리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작은 애들, 밀도가 작은 위에 떠 있는 기름과 같은 애들을 내가 스포이드로 쭉 빨아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분리시켜 줄 수 있어요. 양이 적을 때는. 근데 양이 많으면 분별 깔때기에다가 집어넣고 분리를 시켜줄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이 그림 전체 다 분별 깔때기거든. 분별 깔때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은 여기서 액체들이 내려와요. 근데 분별 깔때기에 이제 두 액체 혼합물이 섞여 있는 걸 집어 넣잖아. 그러면은 좀 흔들어 주게 되면은 뚜껑을 닫고 여기 뚜껑을 닫고 흔들어 주게 되면은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돌리면 안 내려와요. 대기압 때문에. 대기 압력이 이쪽을 안쪽으로 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분리를 할 때는 이 뚜껑을 열어놓고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밑에 비커 속에 액체가 내려오게 될 건데 항상 비커에도 튀기지 않게끔 이렇게 비커 벽면에 붙여가지고 분리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액체 혼합물이 쭈루루루룩 내려오면서 이제 밀도가 큰 액체 혼합물이 나오고 밀도가 작은 액체 혼합물이 나오려고 할 때 다시 손잡이를 돌려주시면 이 콕이라고 불러주는데 콕을 딱 돌려주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들 어떤 거 있느냐?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섞여 있으면 참기름이 위에 뜨고 간장이 아래 깔아앉거든. 물이랑 수은이랑 섞여 있으면 물이 깔아앉고 수은이 깔아앉고 물이 뜨게 되거든. 밀도가 큰 쪽이 전부 다 오른쪽에 있어요. 밀도가 큰 쪽은 아래에 깔리는 애들이에요. 그냥 물이랑 휘발유 기름이니까 물이 밀도가 더 크고 아래로 까놨고 휘발유가 뜨겠죠. 물과 사용화탄소라는 게 있는데 사용화탄소가 무거워요. 물보다. 그러니 이 액체는 아래로 깔아앉고 물이 위로 뜨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밀도가 다르고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가지고 밀도차를 이용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가지고 분리할 수 있죠. 양이 많으면 분별 깔때기, 양이 많으면 양이 적으면 스포이드를 이용하여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바다에 유출된 기름 분리. 똑같아요.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게 되면은 바닷물 위에 기름이 뜹니다. 근데 이제 퍼지게 되잖아.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니까 그 퍼지는 걸 일단 막아주기 위해서는 펜스를 쳐요. 펜스를. 기름막이 펜스를 이렇게 친다고. 치면 기름이 이제 퍼지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기름을 뜰채로 걷어내서 분리하거나 이제 그 기름을 빨아먹는 종이가 있거든. 그 종이를 이렇게 던져요. 그럼 종이가 기름만 싹 빨아요. 그럼 그 종이를 건져 올려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제거하거나 그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 전부 다 뭐를 이용했어요? 밀도 차이를 이용했죠. 그 다음에 공국에서 지방 분리할 때. 공국을 끓이게 되면 지방 성분들이 기름이죠. 액체 상태로 물 위에 뜹니다. 그걸 국자로 좀 퍼가지고 기름을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혈액 분리, 원심 분리기라는 게 있는데 피가 혈액이죠. 피를 집어넣고 돌려요. 뺑뺑뺑뺑뺑뺑. 그럼 밀도가 큰 애들이 아래쪽에 깔려요. 그게 적혈구거든. 혈구들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 깔리고 밀도가 작은 애들이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역시나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서 분리하는 게 되겠죠. 자, 밑에 문제 1번, 2번, 3번인데 시작을 누가 할 거냐면 아까 전에 개 잘 처먹었던 거기 동규부터. 동규야. 예, 티처. 자, 1번부터 문제 풀어봅시다. 밀도가 다른 두 가지 고체 혼합물은 두 물질을 녹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인 뭐를 집어넣어서 고체예요, 액체예요. 스티로폼이랑 모래 섞여 있을 때 뭐를 집어넣는다 그랬어? 다시 물을 말해주실래요? 집어넣는다.
스타이로폼이랑 액체죠. 액체에 넣어서 밀도가 어떤 물질이 가라앉아요? 밀도가 무거운, 많은, 높은, 큰. 밀도가 작은. 작은 애는 위로 뜨겠죠. 됐어. 그 다음에 상훈아. 예. 2번 풀어봅시다. 2번. 소금물에 벽실을 넣으면 속이 꽉 찬 벽실은 깔아앉고 쭉정이는 위로 분리된다. 이때 세 물질의 밀도를 비교하면 밀도가 제일 큰 거 누구야? 소금 아니 벽시. 그렇죠. 벽소쭉. 벽소쭉. 속이 꽉 찬 벽시고 그 다음에 소금물, 쭉. 그 다음에 쭉정이. 네, 끝. 자, 경민아. 쟤는 윤영준 여기 있어요. 영준이 없어. 이 새끼 오늘 저기 이거 찍어서 보내줘야 돼. 아, 숙제를 2배로 내야지. 최선을 다해서. 안녕하세요. 구비를 한다고요? 식용유와 식용유 물의 혼합물을 어디에 넣으면 두 층으로 분리가 돼? 이거 분리할 때 쓰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름 뭐라 그랬어? 위에 있어. 뭐야? 스프린트. 포이드는 양이 적을 때고 양이 많을 때. 아, 뭐였죠? 잠시만요. 5, 4, 3, 2, 분별 깔때기요. 오케이.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에 넣으면 두 층으로 분리되는데 아래층에 밀도가 어떤 애들이 보여요? 작은 애들이요. 밀도가 크면 높은 애들이요. 밀도가 큰 애들. 밀도가 큰 액체들이 모여서 층을 이루므로 꼭지를 열어서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꼭지를 열어가지고 분리해내는 거죠. 그럼 이제 나가세요. 아니죠. 지금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봤으니까 이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보시면 돼요. 요거 한 장 보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류. 자, 증류. 끓는 점 차이가 큰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를 분리해내는 방법이 말이 좀 어렵죠?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증류 장치가 그림이 거지같이 나왔네요. 자, 소금물을 끓여요. 그럼 물만 끓겠죠. 그럼 물 냉각시킵니다. 그럼 여기에 순수한 물이 있고 여기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소금이 남아있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끓여가지고 끓어나오는 그 수증기를 냉각시키면 순수한 물을 얻어낼 수 있죠. 이거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인데 끓는 점 차이는 뭐가 되겠어요?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고요. 그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 냉각시켜서 분리하는 거는 증류라고 해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 뭐다? 증류다. 증류는 물질의 특성 뭐를 이용했다? 끓는 점을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류의 이용 어디다 쓰느냐? 바닷물에서 식수 얻을 때 원뿔 모양으로 생겼는 얘네를 이게 투명한데 이걸 놓게 되면은 이 바닷물이 햇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기화돼요. 증발을 해줘. 증발. 그러면 여기 벽면에 부딪히면 다시 물방울로 바뀌게 되면서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양쪽 가세이 쪽으로 모이게 돼요. 근데 이 가세이 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화된 물이 액화되어서 흘러나오고 그 순수한 물이 모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주꼬리에서 전통 소주 만들기. 자, 봐봐. 여기 막걸리 같은 거 탁주라 그래요. 그걸 끓여요. 그럼 물이랑 알코올 성분만 끓고 여기에는 찌꺼기들이 남거든. 막걸리의 찌꺼기 부분들이.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 군형이 여기 이만큼 있단 말이야. 그 군형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군형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육으로 올라가게 되면 위에 찬물을 놔둬요. 그럼 찬물 바닥에서 얘들이 물방울로 다시 바뀌겠죠. 이게 떨어져 갖고 이렇게 순수한 그 소주가, 투명한 청주가, 소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자, 증류를 이용한 방법 뭐가 있습니까?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거랑요. 소주꼬리로 전통 소주 만드는 거요. 이렇게 있죠. 다음 분별 증류입니다. 분별 증류. 물과 에탄올 같은 끓는 점 차이가 크지 않은 액체 혼합물은 순수한 액체 혼합물로 분리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증류를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이와 같이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여서 이제 성분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성분 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 한 개에 한 개씩 둘 다 얻어내는 거. 얘네들은 뭐야? 어떤 거야? 탁주에서 순수한 소주 얻기. 한 가지 물질만 얻었죠. 바닷물에서 순수한 물 얻기. 한 가지 물질만 얻었잖아. 근데 분별 증류는 뭐야? 그 안에 있는 두 가지 물질을 순차적으로 다 뽑아내겠다 이 말이야. 두 개 액체가 섞여 있는데 그 두 액체를 내가 다 뽑아내겠다. 에탄올이랑 물이 섞여 있는데 에탄올도 쓰고 물도 쓰겠다. 조건이 뭐야? 섞이는 거. 안 섞이는 건 뭐를 이용하는데 밀소차를 이용해서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면 된단 말이야. 안 섞이는 거. 근데 이걸 섞이는 거야. 에탄올이랑 물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러면 끓는 점이 어떤 애들이 먼저 끓어나오기 시작할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 먼저 끓어나오기 시작하겠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중에 끓어나온다. 자, 분별 증류 장치. 물과 에탄올을 혼합물을 갖다가 분별 증류 장치에 집어넣고요. 가열해서 끓여요. 그럼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와서 기체가 되는데 그 기체를 냉각기를 집어넣어서 다시 액체로 액화시켜 줍니다. 기화시켜서 액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순도가 높은 에탄올을 얻게 됩니다. 에탄올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에탄올이랑 물이 섞여 있는데 에탄올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그 장치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우. 자, 여기에다가 에탄올이랑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집어넣는데 반드시 끓임 쪽도 집어넣어줘야 돼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끓어요. 그럼 누가 먼저 끓어요? 에탄올이 먼저 끓는데 그 유리 깨져 있는 유리도막들이 들어가 있는 관을 지나가게 해요. 그 기체를. 왜냐면 이 유리도막이 지나가면 속도가 늦어지죠. 그러면서 한 번을 증류해도 여러 번 증류해준 효과를 내요. 한 번을 증류해도 여러 번 증류되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번의 증류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여러 번 증류. 그림 쪽은 뭐라고?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 자, 온도계를 그 위에 놔두는데 그 온도계의 위치는 이 유리관 옆에 이렇게 가지가 달려있거든. 여기 통로가 있다고. 그 통로에 딱 대가리 부분이 올 수 있게끔 위치해야 돼요. 구부 부분. 그 온도계에 빨간색이 몰려있는 부분 있지? 그 부분이 딱 가지가 달려있는 쪽에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 온도계를 이렇게 이제 장치해줘야 돼요. 매달리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온도계가 바로 이 냉각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냉각기는 관이 두 개가 있어요. 안쪽 관이 있고 바깥쪽 관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통과시키는 물질은 안쪽 관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안쪽 관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럼 바깥쪽 관은 왜 필요하느냐? 이게 통로가 두 개가 있거든. 호수를 두 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물을 이 밑으로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 겉부분에 차가운 물이 돌겠죠. 그리고 위로 이렇게 차가운 물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 집어넣어줘야 돼. 밑에서 위로 꺼내줘야 돼. 왜 그러냐? 위에서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물이 이 안에 꽉 차지 않고 그냥 밑으로 다 빠져버린다. 차가운 물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냉각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항상 물은 아래에서 위로.
아래쪽에서 찬물이 위로 들어가서 나온다. 그러면 이 가운데 안쪽 간을 지나가는 기체가 냉각되어서 액체로 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액체를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에탄올이랑 물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아요. 끓는 점이 낮고요. 얘는 끓는 점이 높아요. 그럼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으니까 먼저 끓어 나오죠. 유리도막을 지나가면서 여러 번 증류되는 효과를 내겠고, 여기 온도계 그 부분에 있는 온도계에 대이면서 지금 끓는 점을 알려줘. 지금은 78도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그 기체가 통과하게 되면서 이 냉각기 안쪽에 있는 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차가운 물이 안쪽에 밑에서 위로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냉각돼서 순수한 에탄올이 여기 보이게 되고, 에탄올 다 모은 다음에 물이 끓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물을 똑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그래프로 표현해 줬는 게 얘예요. 제일 처음에 물이 한 78도 정도에서 이렇게 먼저 끓어 나오죠. 평평한 구간으로. 그 다음 에탄올이 다 나오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더니 100도씨가 되어서 물이 끓어 나오겠죠. 여기에서는 에탄올, 여기에서는 물이 끓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 그리지 마라, 죽여버린다. 선생님. 왜? 펜 어떻게 써요, 펜? 알 필요 없잖아. 아니, 진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자, 여기 물이랑 에탄올이 섞여 있고 이 온도가 같이 올라가죠. 여기서는 에탄올이 끓어요. 물은 안 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밖에 없어요. 에탄올이 다 끓었기 때문에 물밖에 없어요. 심지어 여기에서는 물이 끓고 있고요. 물이 끓고 있고. 자, 분별 증류의 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별 증류기를 썼는데 분별 증류는 이거 어디에 이용되느냐? 자, 원유 분별 증류 장치에도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액체 공기 분별 증류할 때도 이용이 돼요. 원유 분별 증류 장치는 뭐냐? 원유, 우리가 특히 석유라고 얘기하는 건데, 석유가 왜 검은색 기름이잖아. 검은색 기름. 그 검정색 기름 물질 안에는 우리가 쓰는 기름들이 다 섞여 있어요.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중유도 있고, 등유도 있고, 막 다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걔네들을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분리시켜서 우리 사용 목적에 따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분별 증류 장치에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럼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제일 위에서 나옵니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위에서 나와요. 높은 물질은 아래에서 나와요. 끓는 점이 제일 낮은 물질은 석유가스예요. LNG요. 액화석유가스. 이거 어디에 쓰는 거냐면 우리 집에서 가스레인지 틀었을 때 나오는 그 가스 있죠. 그거가 이거예요. 와,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두 번째로 낮은 물질이 휘발유예요. 우리 가솔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와. 등유. 등유는 비행기 연료로 씁니다. 그리고 그 기름 보일러에 이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경유. 경유가 끓는 점이 이제 네 번째로 낮은 애인데 얘는 한 230도에서 350도 사이에서 끓어요. 이게 디젤 연료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중장비들. 이게 누구야? 포크레인, 덤프트럭. 완전 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걸 씁니다. 이 기름을. 그 다음에 중유는 배기름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남는 찌꺼기가 아스팔트로 나오게 되는데 아스팔트를 우리 도로 깔 때 쓰는 거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 증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원하는 그 기름을 이제 분리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액체 공기 분별 증류. 액체 공기는 건조한 공기를 집어넣어줘요.
저온으로 만들어가지고 액체 상태의 공기를 집어넣어줘. 우리가 온도를 엄청 떨구게 되면은 공기가 전부 다 액체가 돼요. 그러면 얘를 집어넣고 온도를 살살 올려주잖아.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위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끓는 점이 제일 낮은 물질이 질소거든. 질소. 그래서 질소 기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액체 산소. 액체 산소가 제일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위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건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누구로 풀리지? 아까 전에 와 했었던 상원아. 네. 땡땡땡 차이가 큰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가열할 때 기체를 냉각시킨대. 무슨 차이가? 엄청난 차이. 지시가 아니요. 물질의 특성 뭐야? 물질의 특성. 과연 무엇일까요? 뭐의 차이? 나중에 처먹는 거 아닌가, 이거. 그렇겠지. 그러겠죠? 이거 지금 물질의 특성 뭐 이용했는 건데 얘네들 증류, 분별 증류 전부 다 물질의 특성 뭐 이용했는 거야?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끓는 분별. 점, 네? 끓는 점 끓는 점 차이가. 차이를 이용했죠. 이용해서 가열할 때 기체를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데 이거? 아, 제 생각에는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됐고요. 이거는 그냥 증류고요. 까비. 서로 잘 섞이는 두 가지 이상의 고체가, 액체가, 기체가. 아, 3분의 1. 액체로 하죠. 오케이, 액체 혼합물. 역시. 물과 에탄올 같은 액체 혼합물, 원유와 같은 액체 혼합물, 액체 공기와 같은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여서 성분 물질의 무슨 차이를 이용했다고? 아, 이건 뭐 복이 없습니까, 이거. 왜죠? 물질의 특성 뭐 이용했다고? 끓는 점 차이. 그렇죠. 끓는 점 차이를 네. 끝. 이용해서 물질의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페이지 121페이지. 쌤,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문제 폰으로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페이지 121페이지. 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에 너무 많은데요. 뭐래? 그런 거 같은 거. 쌤 너무 많아요. 맞아요. 13번까지. 네? 그 다음 110 아니에요. 아, 122는 아니에요. 122는 아니에요. 아직 안 배웠는 거야. 그 다음에 페이지 128페이지 1번부터 아, 쌤? 아니, 저 이거 안 할래요. 그냥 오늘 30분간 찌꺼기다 할래요. 네, 저도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수한 물을 얻는 거죠. 진짜 큰 얼굴이에요. 6번까지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페이지 130페이지에 페이지 131페이지에 5번까지 풀어서